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왕실을 뒤흔든 조선 최고 요부 초요갱. 화이군 이영, 최영손, 김옥겸 등이 금성대군 이웃집에 모여서 사연하 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초요갱을 간통했습니다. 이영을 지방에 유배하고 이후의 벼슬을 거두도록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2월 27일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초요갱입니다. 초요갱이 어떤 인물이기에 세종의 서출 중 맏아들인 화이군이 세종의 적출 중 7째 아들 평원대군의 첩을 탐냈을까요? 왕자끼리 한 여인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 꼴이어서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요갱은 원래 양민이었습니다. 어느 양반의 첩으로 들어갔으나 집안이 영모에 휩쓸리면서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때 광기로 전락했으며 초요갱이란 기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초나라 초, 허리요 움직이지 않을 갱이니 남자가 한눈에 반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느다란 허리를 지닌 초나라 미녀라는 뜻입니다. 개미오리처럼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겸비한 초요갱은 예능에도 재능이 뛰어나 궁중악사 박연으로부터 배운 궁중음악을 모두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궁중무용까지 잘 추었습니다. 초요갱이 음악에 맞춰 무용하면 마치 선녀가 내려와서 춤추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초요갱은 왕족 남자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내 춤을 보고 싶구나.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난 평원대군은 어느 날 초요갱을 불러 춤을 감상했습니다. 이날 초요갱은 첩이 되어 총애를 받았습니다. 팔팔한 17세 청년과 1살 많은 초요갱은 금방 사랑에 빠졌으며 행복한 현실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평원대군은 천연두에 걸려 만 1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겸손하고 효행 및 우애 깊은 성품의 평원대군을 유난히 아꼈던 세종은 크게 충격받아 인생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불교의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급사한 당사자 평원대군이야 말할 나위 없이 억울했고, 두 번째 남자와도 갑작스럽게 사별한 초요갱은 절망에 빠져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초요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후궁 영빈 강씨의 소생으로 평원대군과는 배다른 형제 사이인 화이군이 초요갱을 챙겨주며 사통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세종 사후 단종 치하에서 권력 찬탈을 꿈꾸던 수양대군 세력에게 화이군과 금성대군을 동시에 제거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이군에게는 불륜, 금성대군에게는 영모제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일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을 제거하고자 무사들을 모아 활쏘는 내기를 하면서 잔치 벌인 금성대군을 사병육성이라 하여 영모로 몰았고, 거기에 참석하여 초요갱과 간통한 화이군을 덤으로 끼워 보탰습니다. 신하들의 성화에 나이 어린 단종은 삼촌들인 화이군과 금성대군을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궁중 악무의 유일한 전수자 초요갱에게는 장 80대 형벌만 내렸습니다. 초요갱의 음악 재능이 가까스로 초요갱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초요갱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에도 15차례 총 16회나 등장하며 계속 왕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초요갱에게 또 다른 왕자가 접근했으니 세종의 8째 아들인 계양군 이증입니다. 화이군이 간통죄로 쫓겨난 이를 지켜봤음에도 계양군은 초요갱을 가까이 했습니다.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집권을 도와준 인물인데, 세조가 초요갱을 궁궐로 불러 궁중 악무를 펼치게 했을 때 초요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계양군은
초요갱의 집을 드나들며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비밀리에 계양군을 만나서 초요갱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양군은 그런 일 없다고 펄쩍뛰며 부인했으나 그날 밤 초요갱 집을 찾아갈 정도로 초요갱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요갱은 왕자와의 또 다른 인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인 사건이 발생해 조정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 변대해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묵었다가 계양군에게 들켰고 질투에 분노한 계양군이 종을 시켜 변대해를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조는 계양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엉뚱하게 기생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벌을 면한 계양군은 평소 겸손하여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나 주색에 빠져 37세 나이로 일찍 죽었습니다. 초요갱은 남자에게 죽음이란 불행을 안겨주는 요구야. 계양군이 죽은 후 초요갱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고 초요갱은 요부 중의 요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신계의 아들 신자영이 초요갱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 색과의 인연을 통해 대담해진 초요갱은 잠자리에서 요염한 허리 놀림으로 신자영을 사로잡은 뒤 안방 자리를 차지했고 곡간 열쇠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첩이 아니라 사실상 본부인이 된 것입니다. 초요갱은 곁다리 인생의 한계를 느껴 그리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삶이 될 듯 싶었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자형의 칠천 족갑벌 되는 안개담이 초요갱을 겁탈하고자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방에 있던 초요갱은 놀라 도망치다가 땅으로 떨어졌고 달아난 초요갱을 찾지 못한 안개담은 초요갱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다그치면서 신자형의 노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일로 안개담은 장 80대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안방을 느닷없이 차지한 초요갱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나누던 여종 2명이 신자형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조의 귀에 들어갔고 신자형은 세조에게 추궁당했으나 기첩을 둔 자는 남의 미움을 받게 된다 라는 말로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신자형에게 유배 형벌 대신 직첩만 빼앗았고 초요갱은 한양 밖으로 나가게 조치했습니다. 이후 초요갱은 평양에서 도사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초요갱은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으로 두 남자를 꼽은 바 있습니다. 홀로 된 자신을 전학서에 소속시키고 궁중음악과 무용을 가르쳐준 박영과 초요갱이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 평원대군 이임이 그 주인공입니다. 박연은 그녀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따스한 사람이었고 평원대군은 초요갱에게 직접 글을 가르쳐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나라에서 새로 제정한 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쨌든 초요갱은 유명한 황진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한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기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궁중음악의 유일한 전승자이자 뛰어난 예술가이건만 절색 미모와 요철 몸매로 인해 여러 남자를 웃고 울게 만들며 요부가 된 비운의 여인 바로 초요갱입니다.